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태연히 벌리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다투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56강입니다. 오늘은 어찌 갈자와 관련된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어찌 갈자입니다.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죠. 어찌하여란 뜻입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 또는 무슨 까닭으로란 뜻입니다. 이 어찌 갈자는 말할 얼자와 빌 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할 얼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고 빌 개자는 빌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갈자는 빌리려고 말하는 모양이 어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는 모양을 어찌 갈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려면 이유가 많아야 됩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죠. 빌리려고 할 때 까닭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 갈자는 빌리려고 말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는 모양이 어찌 갈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인자자 갈불유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인자자 갈불유효는 사람 후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학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중심자인 어찌 갈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어찌 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아를 알자입니다. 아를 알자는 아르다는 뜻이 있죠. 아르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려 알리는 것입니다. 이 아를 알자는 말씀원자와 어찌 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을 의미하고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란 뜻이죠. 그래서 아를 알자는 어찌 된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아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유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알리는 것이죠. 윗사람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저 우물쭈물했다가는 혼나기 일쑤입니다. 알을 자는 어찌된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아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유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아른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알성급제가 있습니다. 알성급제는 임금이 성균관 문묘를 참배한 뒤에 보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련이나 배알이라 할 때 알을 알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힘쓸 개자입니다. 힘쓸 개자는 힘쓰다는 뜻이 있죠. 힘쓰다는 것은 힘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힘쓸 개자는 사람인변에 어찌 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고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쓸 개자는 어찌하여 사람이 힘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힘들여 일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각 개인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힘쓸 개자입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저 괜히 심심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힘쓸 개자는 어찌하여 사람이 힘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까닭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졸개란 말이 있습니다. 졸개는 서투르게 지은 개송이란 뜻이죠. 자기 작품을 겸손하게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개나 범개라 할 때도 힘쓸 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갈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걸개자입니다. 걸개자는 걸다는 뜻이 있죠. 걸다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 걸개자는 손수변의 어찌 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하지요. 그리고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개자는 어찌하여 적극적 행동으로 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유로 애를 써서 걸어 놓는가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애를 써서 매달아 놓는 데는 사정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걸어 놓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바닥에 그냥 놔두면 더 편할 텐데 애를 써서 높은 곳에 걸어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기계로 걸기 때문에 그닥 힘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걸게 되면 무척 힘이 들었죠. 온 힘을 다해야 겨우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매주를 처마 밑에 걸어 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닥에 그냥 두어서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걸게자는 어찌하여 적극적 행동으로 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를 써서 매달아 놓는 데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까닭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계부이변이 있습니다. 계부이변은 도끼를 들고 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양이나 개실할 때 걸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거친 옷 갈자입니다. 거친 옷 갈자는 거친 옷을 의미합니다. 배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칠다는 것은 결이 곱지 않고 험한 것이죠. 그런 옷을 거친 옷이라 말합니다. 이 거친 옷 갈자는 옷 의자와 어찌 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고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옷 갈자는 옷이 어찌하여 거친 옷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유로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드는데도 거친 옷을 입고 다닐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김삿갓일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선비처럼 살 수가 있었는데 거친 옷을 입으며 전국을 방랑했었죠. 그렇게 거친 옷을 입고 다닐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친 옷을 입고 전국을 방랑했던 것입니다. 거친 옷 갈자는 옷이 어찌하여 거친 옷인가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피갈효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갈효옥은 거친 옷을 입었으나 속으로는 옥을 지녔다는 뜻이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속세를 등지고 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색이나 갈불할 때 거친 옷 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갈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오랑캐 갈자입니다. 오랑캐 갈자는 오랑캐를 의미하지요. 오랑캐는 침략자를 말합니다. 오랑캐라는 말은 피해국의 입장에서 칭하는 침략자를 이루는 것이죠. 오랑캐는 야만적인 침략자인 것인데 전쟁 시에 피해국이 침략자를 멸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오랑캐입니다. 이 오랑캐 갈자는 가죽 혁자와 어찌 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죽 혁자는 가죽을 의미하고 어찌 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 갈자가 표현하는 그 오랑캐는 어찌하여 가죽옷을 입었는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랑캐는 가죽옷으로 단단히 무장한 침략자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가죽옷은 갑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무장한 침략자를 어떻게 대항할까라는 그런 의문인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센 침략자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과거로부터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피해국 입장에서 그들을 오랑캐라 불렀던 것이죠.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을 대항할 방법이 없던 피해국 입장에서 그들의 갑옷마저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오랑캐 갈자는 오랑캐는 어찌하여 가죽옷을 입었는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옷으로 무장한 침략자를 어찌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말갈이 있습니다. 말갈은 중국 대륙의 수나라와 당나라 때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 거주한 퉁구스계의 여러 민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쉴헐자입니다. 쉴헐자는 쉬다는 뜻이 있죠. 쉬다라는 것은 일을 거치고 몸을 편안히 두는 것이죠. 이 쉴헐자는 어찌갈자와 하품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찌갈자는 어찌란 뜻이 있고 하품홈자는 하품을 의미합니다. 이 하품홈자는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쉴헐자는 어찌하여 하품하듯 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연히 큰 소리를 내면서 일하기를 그치는 그 모습이 쉴헐자입니다. 공연히 소란을 일으켜서 일하기를 그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잠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이죠. 그런데 중간에 크게 소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여 그렇게 쉬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이 일어나서 공연히 소란을 피웁니다.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되면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쉴헐자입니다. 쉴헐자는 어찌하여 하품하듯 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연히 소란을 일으키면서 일하기를 그치는 그 상황이 쉴헐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속허루가 있습니다. 유속허루는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쉽다는 뜻이죠. 앞으로 더욱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헐이나 헐간이라 할 때 쉴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56강으로서
어찌 갈자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한자를 셋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